제국의 도박 검으로 세운 경제. 기원전 2세기 모래바람이 북방 초원을 뒤덮는다. 한무제는 황금빛 투구를 눌러쓰고 북쪽을 응시한다. 그의 앞에는 흉노의 기마대 그리고 제국의 경제가 놓여 있었다. 한무제는 단지 국경을 지키기 위해 검을 뽑지 않았다. 그의 흉노 정벌은 국가 차원의 가장 거대한 규모의 도박이자 숭고한 야심의 미학적 발현이었다. 전쟁은 미학자 칸트가 말한 숭고미와 닮아 있었다.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 끝없는 군사비 지출, 수많은 백성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압도적 선택. 이 전쟁의 본질은 경제적 전쟁, 즉 자원 확보와 공급망 통제의 프로젝트였다. 북방의 흉노는 초원의 말과 철, 소금, 가죽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의 손에 교역망이 끊기면 제국의 순결 또한 멎는다. 따라서 한무제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복수전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총력전이었다. 총수요의 제국, 전쟁의 경제학. 무제는 군사 정복과 함께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꿔나갔다. 상옥량은 그의 경제 참모였다. 그는 야철제염의 전매제를 도입하고 평준관과 균수관을 세워 물가와 유통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장의 자유를 억제했지만 동시에 국가가 경기 부양의 주체로 나서는 첫 실험이었다. 전쟁은 파괴인 동시에 총수요 창출의 장치였다. 군수품 생산, 철기 제조, 말, 사육, 병참 운송. 모든 산업이 전쟁을 위해 움직였다. 이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케인즈가 말한 불황기의 정부의 재정 지출이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의 고대적 원형이었다. 국가의 지출은 곧 경제의 심장박동이다. 전쟁은 제국의 GDP를 일시적으로 폭발시켰다. 그러나 케인즈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아니라 위험한 경기 부양책이었다. 비단길의 개방, 공급망의 리듬. 위천과 곽거병은 흉노를 대파하며 서역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장건은 그 길을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 비단길을 열고 동서 문명의 교류를 시작했다. 이 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었다. 제국의 생명선, 곧 공급망의 혈관이었다. 비단과 향신료, 금과 유리, 말이 오가며 한나라 경제는 농업제국에서 상업제국으로 변모했다. 전쟁으로 닫힌 세계는 이제 교역으로 열렸다. 그러나 이 개방의 빛 뒤에는 재정 파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재정의 역설, 야성적 충동의 미학. 10여 년의 전쟁은 제국의 금고를 텅 비게 했다. 한무제는 소금과 철의 전매제, 오수전 화폐 발행, 선박세 자산세 등 각종 증세를 단행하며 중앙집권적 경제통제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긴축 재정과 국채 발행의 병행이었다. 케인즈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이성은 한계를 가지지만 인간의 경제는 비이성적 충동에 의해 움직인다. 그가 말한 야성적 충동, 합리적 계산을 넘어선 투자와 팽창의 욕망이 바로 한무제의 국가적 의지로 구현된 것이다. 그의 확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 군사비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 부채가 되었고 제국의 재정은 이내 무너졌다. 전쟁의 숭고한 미학 뒤에는 재정 파탄의 냉혹한 경제학이 숨어 있었다. 제국과 인간의 욕망. 한무제의 흉노 정벌은 단지 고대의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이 경제를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실험이었다. 팽창과 정복, 야망과 두려움, 그 이중적 심리는 케인즈가 말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본능과 닮아 있다. 전쟁은 무력의 언어로 쓰인 경제 정책이었다. 케인즈는 전쟁의 미학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읽었다. 그는 한무제의 제국이 보여준 야성적 충동이 언제나 문명의 엔진이자 파멸의 씨앗임을 보았다. 한무제는 검으로 비단길을 열었고 케인즈는 펜으로 그 길의 본질을 해부했다. 두 사람은 시대를 달리했지만 모두 인간의 욕망이라는 불확실한 에너지가 역사와 경제를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